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3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2% 상승 마감했고 거래량은 350만 주 발생이 됐는데요. 이 종목의 기술적인 기본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국가 공기업이자 전력의 생산 또는 이제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좀 어제 나온 뉴스인데 어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의 산하에 석탄 화력 발전 공기업 5개의 사장이 모두 교체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5분의 사장님들이 이제 석탄 화력에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라고 해요. 석탄 화력 발전사들의 사장이 새롭게 취임을 해서 하는 얘기가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사장이 별로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게 사장이 힘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결과적으로 탈석탄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총 15년의 장기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 60기 중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를 한다라고 해요.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한전이 여러분들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비중을 좀 따져보면 원자력 비중이 사실 제일 많아요. 원자력 비중이 아니다. 28.4%, 한 29% 정도 되고요. 석탄 화력 발전이 36%가 돼요. 많죠. 제일 많아요. 석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LNG나 이런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약 한 8% 정도 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한전이 지금 에너지를 생산할 때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걸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줄이는 만큼 그걸 뭘로 보완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친환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전기료나 이런 것들 올려서 물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뭐예요?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전기료는 또 안 올리려고 할 거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렇게 이제 탈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 사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전기요금 개편안을 도입을 했잖아요. 전기요금 개편안을 도입을 하면서 결국에 원재료비 올라가면 올리자, 전기요금 올리자 이거였고, 원재료비 LNG나 석유, 석탄 가격 올리면 올리자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면 떨구자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을 낮추자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수 있게끔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게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걸 결국에 요금에 전가하면 돼요. 전가하면 그 탈석탄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원활하게 작동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번 2분기에 어땠습니까? 이미 앞으로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일지 봤죠. 2분기에 사실 원래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정부가 못 올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2분기에 전기료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한전의 2분기 실적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갔는데 전기료를 못 올렸으니 이게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실을 한전이 그동안에 그냥 불가피하게 그냥 떠안았던 이 적자를 탈피하자고 이걸 도입을 해놨는데 벌써부터 삐거덕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요금을 못 올리게 한 거죠. 물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은 해놨는데 작동을 안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탈석탄을 한다? 탈석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탈석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발전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더 올라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기료를 올리는지를 잘 봐야죠. 근데 만약에 전기료는 폭증하는데 전기료를 못 올리면 한전의 실적은 솔직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탈석탄의 대체가 과연 만약에 탈석탄을 할 거면 솔직히 말하면 원자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탈석탄도 추진하면서 탈원전도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죠.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이 LNG하고 LNG 발전 이런 거 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건 효율이 떨어져요. 비용이 높아요.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가가 싼 게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겁니다. 석탄이나 이런 것들 싸요.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쌉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나 LNG는 비싸요. 근데 이거보다 싼 게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죠. 훨씬 더 효율도 높고. 그래서 탈석탄의 빈자리는 결국에는 원전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다 채우면 이 전기요금 절대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대안을 일단은 이제 정권이 또 5년마다 바뀌기는 하니까 또 나중에 이제 이런 바뀌겠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뀔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후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쓰는 그런 이제 전기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전력량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 보시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하시고 기본적으로 쓰는 이 전력량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탈석탄을 줄이면서 이 빠진 부분을 뭘로 채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탈석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원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한데 전기료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가려면 원전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이상은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깨끗한 환경에서 미세먼지 없는 환경에서 살자 이거죠. 이거는 이상적인 거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자.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 그러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에 따라서 또 발전 효율이 달라져요. 갑자기 비 오면 태양 발전 안 돼요. 비 와가지고 흐리면 태양 발전 안 돌아가요. 그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전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인 거는 원자력이에요. 이 비중을 높이는 탈원전을 할 거면 탈석탄을 할 거면 탈원전은 하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이상이고 아직까지는 그만큼 비용을 감당을 과연 국민들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를 인정하고 감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올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아직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탈석탄이나 이런 부분들 석탄의 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뭘 높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약에 발전 비율을 높이면 그 부분들이 과연 요금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를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사실 불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저도 모르죠.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실과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예, 올해 이제 한전의 실적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원재료 비용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라고 해서 RPS도 올라가거든요, 계속. 이것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전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비용을 전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된다면은 뭐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가겠지만은 비용 전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마다 한전은 큰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전의 기업의 안전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요금에 반영시키고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전기차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전기차에 따른 수요 증가,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도 또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제 적용을 할 거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장에 뭔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런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당면한 이제 시점에서 6월달이죠. 당면한 시점에서는 이제 6월달 보고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결정이 6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6월달에도 정부가 이 전기 요금 상승을 유보시켜버리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한전 올해 뭐 적자는 무조건 확정이고요. 배당은 고사하고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도 있고 이런 식도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23,000원에서 22,500원 요 자리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저는 보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저는 과매도라고 봐요. 그게 1월 31일 날 떨어졌어요. 그때 가격이 2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22,500원을 기준으로 이제 저점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5일선이 꺾여서 돌아가면서 5일선 꺾인 자리까지 해서 23,000원에서 22,5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좀 높게 잡으면 23,500원까지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냥 22,500원하고 22,000원 정도로 굳어지고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고, 요즘 이제 오늘 상승했어요. 오늘 소폭인데 상승을 했는데 별다른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보인 가운데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이런 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판 규모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에 2조 2천억 원을 갖다 팔고 기관은 1조 3천억 원을 갖다 파는 이 현실. 진짜 답이 안 나오고 코스닥도 엄청나게 팔아제껴 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제 한전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상승한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요새 외국인하고 기관이 달라졌어요. 외인들하고 투신들이 요 며칠 좀 달라졌습니다.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도 물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역시나 이제 파는 규모가 더 많긴 하죠. 근데 요새 이제 외인들 투신들의 수급 뭔가 강하게 엄청나게 사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최근 4일 연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외인들 기관들이 몇 번 이렇게 산 적이 있죠.
근데 이때는 뭐 기관 주도로 사긴 했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조금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 투신들 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늘 요 며칠 동안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한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과연 더 싼 가격이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이 뭐 200원, 2,000원 뭐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월 달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22,500원과 23,000원을 잘 지켜주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6월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6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가보면서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갖고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탄력을 좀 보여준다면 최대한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보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23,000원, 22,500원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소 느리고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6월 중하순 정도에 결정되는 제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여부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잘 버텨주고 있고 잘 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잘 견조하게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의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3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멘트를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적게는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씩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